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코인 도사님 계신 곳인가요? 너희들은 누구지? 저희도 이제 집 좀 사고 싶어서 코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근데 이상한 질문하면 엄청 화내시는 다혈질이라고. 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럼 너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 제가 결혼 준비하려고 집을 사려는데요. 도저히 답이 안 보여서 코인 투자를 좀 하려고요. 그래. 돈은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주머니에 500원이 전 재산이에요. 그렇구나. 혹시 자격증 같은 건 있고? 뭐 트레이딩 자격증 같은 건가요? 그런 건 없고 운전면허증이 다예요. 전재산 500원 있는 가진 거라고는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개 찐따 새끼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네. 뭘 투자해야 될까? 모르겠네. 이 무능한 찐따 새끼한테 이거 어떤 코인으로 어떤 투자 방법을 소개시켜줘야 될까? 머리를 쥐어 짜내보자. 진짜 모르겠네. 시드머니 없는 새끼한테 뭘 추천해야 할까? 이 배달 새끼야. 배달 새끼야. 네 육체 에너지를 금전 에너지로 바꾸라고 새끼야. 배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냐? 너 어디 배달 안 되는 섬에서 살다 왔어? 아니, 화 안 내신다고. 야, 이 새끼야. 거래소 최소 입금 금액이 5,000원이야, 이 새끼야. 그 돈도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개소리를 짓기래, 이 새끼가. 저기 진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은 있거든요. 그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래, 너는 돈이 있다고? 예, 한 몇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꽤 되네. 근데 그게 저희 부모님 돈 훔쳐. 배달 새끼야, 배달해, 이 새끼야. 빚쟁이 새끼가 무슨 투자야, 이 개. 네 육신으로 빚을 먼저 갚, 새끼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86화. 오늘 또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메이드 인 어비스라고 하는 애니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그림이 되게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귀여운 캐릭터인데, 걔네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모험을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모험은 모험인데 이게 그 어린애들 나오는데 19세가 이게 말이 되나 했더니 이제 그 어린아이들의 사지가 찢기고 저기 똥오줌이 그냥 그대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작가가 변태인가 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조그만 애들인데 그 스토리 구조는 진짜 탄탄해가지고 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청난 세상이 나오고 올라오는 거는 못해요. 막 어떤 저주가 걸려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뭐 1000m든 뭐 계속 내려가서 모험을 떠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괴물들이 사정없이 막 뭐 누나를 뽑고, 그리고 뭐 다리를 찢고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작가의 사상이 심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 19세인가요? 그러니까 이 1부는 15세고 2부가 19세인데, 근데 이게 충격적인 거는 만화책에서 엄청 검열을 한 거래요. 만화책은 더 하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만화가 애들 똥지리고 이런 거를 말로 하지 그걸 그림으로 묘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 그걸 고스란히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뭘 이상한 걸 먹었는데 단체로 설사를 지르는 장면인데, 그게 보통은 큰일 났습니다. 뭐 사람들이 막 배변을 못 가려요. 이렇게 말로 하는데 거기서 실제 그림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작가가 진짜 뭐 하나 변태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선뜻 추천은 못 드려요. 다들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빠져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본 게 아까워서 계속 보고 있는. 사실 막 징그럽고 막 그런 만화들이 많긴 많아서 그런 것과 뭐 얼마나 다르길래 이러신가 뭐 궁금하기는 한데, 뭐 웬만하면 추천을 하실 텐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추천하시는 것도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아니 간츠는 성인이니까 성인이 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건 더 충격적인 애들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보는 게 이게 범죄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애니를 봤어요. 슬램덩크. 아,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드디어 보셨군요. 네, 드디어 봤습니다. 그 리클라이너 소파가 있는 CG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편하게 거의 누워서 봤는데 관에도 이제 끝물이니까 뭐 4명밖에 없었어요. 밤에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잘 봤는데 일단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막 농구 기존에 농구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건 인물에 초점을 맞춘 영화다 보니까 뭔가 기대하는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경기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만화책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때 어떤 그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이었고 그리고 얘가 이러고 있을 때 다른 애는 뭐 하고 있었는지도 또 보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 봤는데 저는 그 앤트맨 이번에 나온 걸 이제 평이 뭐 엄청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봤는데 저는 이제 볼만은 했다. 네. 근데 좀 뭐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이제 눈이 즐거운 정도로 만족하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았나. 네. 아니 저도 그 마블 좋아하니까 마블 이렇게 개봉할 때마다 그 마블 전문 유튜버들을 제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뭐 개봉 몇 개월 전부터 떡밥이나 이런 거 막 루머들 막 소개를 해주는데 이 제가 구독한 유튜버가 와칸다 포에버 블랙팬서 되게 막 재밌다고 막 난리였거든요. 사기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그러더니 며칠 뒤에 평이 막 악플이 막 달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조금 깨갱했어요. 난 재밌었는데 왜 그러지? 좀 이런 식으로 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앤트맨은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나? 좀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네, 반대로 이 사람 평은 그냥 뭐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는 좋으나 강력한 임팩트가 없다. 뭐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평가를 했네. 근데 어차피 마블 영화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명작이 있긴 하지만 명작들 있는 만큼 평작도 있고 망작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것마다 다 명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페이즈 5인가요? 뭐 아무튼 그걸 포문을 여는 영화라고 하니까 한번 저도 조만간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뭐 한 주간 이슈는 우리 모두 이제 뭘 컨텐츠를 봤다 이걸로 됐는데 또 그리고 참고로 주제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이제 지난 화 때 길벗의 화난 모습 되게 이제 재밌었다. 신선했죠. 네, 신선했다는 이제 뭐 블루 형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도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흥분하시려면 흥분하셔도 된다. 아니 뭐 흥분을 여기 피지컬 얘기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주제 채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제는 이제 웹2 유저와 웹3 유저를 구분해야 할까 요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인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웹2 유저, 웹3 유저가 어딨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명은 또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웹3 유저들은 약간 중2병 같다.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카카오톡 쓰니까 그거 싫어서 자기들만의 뭔가를 이제 만드는 이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재밌어서 이게 웹2 유저와 웹3 유저를 실제로 진짜 뭐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구분되면 뭐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요새 하도 웹2 웹3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갈라치기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서비스적으로도 웹3 유저를 타깃하는 것과 웹2 유저를 타깃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똑같은 건데 그냥 뭔가 뭐 메타마스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웹3 유저라고 해야 될 거냐 약간 이런 측면으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블로킹 오래 청취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듣고도 체스님의 의견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대충 눈치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몇 주 전이죠, 몇 화 전에 제가 이제 주제를 가져왔었잖아요. 웹3 뭐 이렇게 NFT는 웹2 유저, 웹3 이거 잘 이렇게 융합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얘기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체스님이 그때도 이제 꾸짖음을 제가 들었죠. 왜 그걸 뭐 굳이 너는 이러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녹음이 끝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그렇다면 진짜로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없는가에 그러니까 대해서 서비스적인 네, 네. 구조 말고 이제 유저들 세상에서의 네, 그런 네. 유저 행태들의 모습인 거예요. 일단 서비스를 떠나서 네. 네, 일단 제 친구 근황을 이제 간단히 알려드리면은 네. 저랑 같이 이제 걷기 스태프분 하신 그 유저 알려드리면은 네. 최근에 독일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뭐 한 달인가 2달 있다 오는데 딱 이제 엊그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다. 나 어제 아우토반 갔다 왔는데 이제 저기 햄버거 먹으러 뭐 함부르크까지 한 1000km 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뭐 주식도 하고 네. 그 코인도 하고 스태프도 하고 모든 걸 이제 다 하는 그 전 인체 네,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다. 약간 이런 소개를 드리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히 이렇게 갈라치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놓고 봤을 때 2차 산업혁명이랑 3차 산업혁명 이때 당시에 뭐 국민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냥 뭐 기술이 뭐가 나왔고 뭐 어떤 트렌드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그거를 좀 이렇게 그게 그런 것들이 구분 딱 눈에 보이게끔 바뀌어 나갈 때마다 그걸 그냥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여기부터 여기 시기를 뭐 2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자. 요게 개발됐을 때의 시기. 이때는 이게 개발됐을 때는 뭐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되었으니 이때를 규정 짓고 이렇게 그냥 편의상 나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웹2와 웹3도 사실 그런 관점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존의 문화를 지금까지 왔던 문화를 그냥 웹2 문화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그거와는 그 다른 좀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더 먼저 그 체험해보고 좀 뭐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냥 웹3 유저다. 이런 문화를 웹3라고 하고 그것들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웹3 유저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웹3를 좋아하는 사람이 웹2 기존에 있던 거를 안 쓰고 막 싫어하고 배척하고 이게 싫어서 웹3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3차 산업혁명 때 나온 기술들만 써야 되고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걸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조금 더 뭐 웹2 유저, 웹3 유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거를 뭐 서비스를 차치한다고는 하셨지만 만약에 이 서비스를 내는 입장에서 이거를 구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감안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웹3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새로 나온 기술이나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알아가려고 해도 좀 그게 좀 귀찮아서 좀 그냥 지금 현실에 그냥 현실에 안주라기보다는 지금 나온 기술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새로운 거 줘봐 나 해볼게
하시는 분들과는 엄연히 이게 서비스를 냈을 때 반응이 다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분은 짓는 거는 맞되 뭐 그렇다고 막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뭐 이렇게 아까 최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갈라치기 해가지고 야 우리는 웹2를 노려야 돼 웹3를 노려야 돼 좀 요런 식의 극단적인 그 행태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뭐 사실 이게 그냥 얼리 어답터 정도고 그냥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제 웹3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를 좋아서 쓰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기술자, 개발자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메타마스크가 편리해서 쓰고 너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되니까 이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네. 뭔가 이제 투자를 좋아하고 좀 어떻게 보면 투기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웹3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웹3에 그러면은 투기 외에 다른 유즈 케이스가 있느냐 했을 때는 없거든요, 지금. 뭐 P2E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 가지고 이거를 유저를 나눌 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웹3 유저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약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웹3를 과연 정말 그 돈 되는 거 아니었을 때도 과연 쓸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안 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분류 자체가 아직은 웹3를 따로 떨어져서 내는 게 그 좀 약간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탈중앙을 좋아하거나 뭐 진짜 메타마스크라는 기술 자체가 뭐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가치를 이제 주니까 뭐 이거를 써서 이제 뭐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제 어떤 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를 유저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무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산업혁명은 진짜 정보가 뭐 하여튼 생산수단이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나가 이걸 다 쓰고 싶어 하는 게 혁명이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웹3의 혁명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엄청나게 그 큰 부를 뭐 그 획득하고 있는 그런 문화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소수의 유저들이 있는 거고 다수의 유저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시기상조고 이 유즈 케이스 하나만 갖고 그 소수를 판단해가지고 이걸 유저층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그럼 이 유저를 타겟하려고 그러면 다 이제 거의 다 투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웹3 유저에 대한 정의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사실 말씀하시는 것 웹3 유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암호화폐 크립토 투자하고 투자 혹은 투기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웹3 유저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게 실제로 막 NFT 사서 써보고 막 뭐 NFT든 뭐 크립토건 막 진짜 자기가 실험해보고 막 뭐 나온 것들 막 체크하면서 진짜 그런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까지만 웹3 유저로 볼 것이냐 좀 이런 범위가 좀 아직은 딱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웹2는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웹3 유저에 대한 정의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 거죠. 뭐 사실 메타마스크 쓰고 코인 거래 좀 한다고 해서 다 웹3 유저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으니 그 안에서도 되게 막 성향이 다르잖아요. 크립토는 절대 뭔가 실생활에서 쓸 수 없다. 이건 그냥 투기용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난 실생활에서 쓰일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나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응원하는 차원에서 뭐 투자도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도 실제로 써보고 막 하는 거다라는 좀 사람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혼란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혁명 같은 걸 다시 예로 들자면 증기기관을 딱 발명한 시점을 산업혁명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 공산화, 양산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할 때를 산업혁명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사실 증기기관에 대한 연구는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리고 뭐 있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거지 갑자기 빵 터지고 나왔을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증기기관에 대한
그 개발이나 발명은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공산화 양산화 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현실이 됐을 때 딱 산업혁명이다라고 규정을 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딱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NFT건 크립토건 기술은 지금 나왔다. 하지만 이게 대중화가 되거나 뭔가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그런 컨텐츠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걸 산업혁명 그 문법에 대입하자면 아직 뭔가 웹3 시대다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는 맞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뭐 저는 이제 뭐 제 기준에서도 아까 저도 체스님처럼 얼리어답터의 범주에 좀 더 가깝게 보고 뭐 그렇다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뭐 웹2, 웹3 나눠가지고 다가올 시대는 웹3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웹3를 받아들이는 거 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뭐 게임 안 한다고 요즘 게임 다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네. 게이밍을 뭐 이제 자기 취미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가진 어떤 취향의 한 분야에서 택하는 거지 그거를 꼭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가 게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야구 좋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농구 좋아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취향 분야에 맞으면은 이제 그 웹3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네. 아니면은 뭐 받아들일 필요 없으면은 뭐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뭐 나는 웹2야, 나는 웹3 인간이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본인들도 몰라요. 네, 본인들도. 나는 탈중앙화된 인간이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그렇죠. 그거 했었잖아요. 비트코인 인생 뭐 네. 길벗이었나요? 체스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뭐 인간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르긴 하겠죠. 뭐 이제 농구 안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그 NBA 시청률이 1%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스포 TV 이렇게 보면은 농구 중계가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이제 저같이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제 가끔 보는 약간 이런 이제 마이너한 스포츠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웹3보다 훨씬 작아요. 음. NBA 작은 인물들이 네. 훨씬 작아서 이제 국내 그 몇 안 되는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저기도 있고 저기 있던 애가 여기도 있고 이제 제가 또 농구하러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기서 공 튀기던 애가 여기도 공 튀기고 있고 뭐 다 아는 애들이 아는 애들이 웹3랑 비슷하네요. 웹3도 NFT 네, 판다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웹3라고 뭐 저도 그렇게 뭐 다르다 생각하진 않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어려운 거는 아니 뭐 웹3 하는 건 좋은데 웹3 문화가 뭐 굳이 파티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파티를 하는 건가? 저는 뭐 아니 근데 그건 진짜 공감해요. 아니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저는 인싸가 되고 싶지만 굳이 파티까지 해가면서 인싸가 되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꼭 파티는 있어. 굳이 파티를 해야 되나? 나는 그냥 뭐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혜택이랄 게 딱히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물론 아직은 이제 이런 그 뭐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이 만들기가 어려워서 만드는 또 도중이라서 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이제 뭐 파티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파티 왜 이렇게 좋아할지 진짜 파티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파티 하시는 좋은데 굳이 꼭 해야 되나? 중요한 건 스타트업이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파티만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제품은 언제 만드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웹3의 시대가 다가오긴 하지만 이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라고는 네. 생각이 들진 않고 뭐 이제 게임이나 이런 스포츠처럼 이제 각자의 어떤 취향을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취향을 따라갈 것 같고 아까 뭐 얘기하신 것 중에 뭐 투자 뭐 투기 하는데 뭐 그게 뭐 너무 과도하면 나쁘겠지만 뭐 적정한 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인 것 같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투자도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나는 코인으로 벌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그 취향에 맞춰서 코인에서 이제 뭐 그 극도의 어떤 극단적인 위아래를 경험하면서 하는 것도 뭐 자기 취향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아직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그거는 들긴 사실은 듭니다. 웹3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얘기인데 대중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은행을 넘고 싶어 하는데 이건 지금 농구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너 농구는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 되는데 지금 탈중화한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위믹스 이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위믹스가 이제 거의 글로벌 스팀 뛰어넘을 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뭐 농구랑 게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가 야 이거는 야 NBA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했을 때도 은행도 이제 그 금융 시스템도 밑단 기술들이 다양한 그 기술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은행이 사실은 웹3 백그라운드를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이번에 뭐 토큰 증권 나온 것처럼 뭐 모든 증권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네. 이제 조금 받아들여서 이제 그 분야를 성장시켜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증권사가 다 뭐 블록체인을 바꿔서 가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이 사실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웹3 유저, 웹2 유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 부분에서는 그 인간의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말한 기준이 좀 맞는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쓴다고 했을 때는 사실 거기 안에 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정확히 뭐 스마트폰 쓰는데 자 스마트폰을 쓰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 엄청난 그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아이폰을 쓰니까 애플형 인간이야. 나는 갤럭시를 쓰니까 은하계형 인간이야. 약간 이런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같은 사람일 뿐이니까 이제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굳이 웹3 웹2를 문화적으로는 좀 구분이 되겠지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걸 뒷단에서 쓰이든 말든 사람을 웹2나 웹3 유저다 웹2 유저다 구분할 필요까지는 크게 없을 것이다. 저도 딱 똑같이 얘기하려고 한 게 유저자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웹2 시대, 웹3 시대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 붙이기에 적합한 어떤 용어인 거지. 2차 자꾸 산업혁명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해. 산업혁명 유저, 3차 산업혁명 고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그런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붙이기에 적합한 용어인 거지. 이거를 유저를 그렇게 이걸로 나눠가지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요즘에 사람들이 그 디테일하잖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딱 웹2, 웹3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는 거는 너무 치명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웹2, 웹3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세분화해서 나누는 거죠. 메타마스크는 써본 사람, 메타마스크 안 써본 사람, 써봤는데 수기하는 사람, 써봤으면서도 블루 형님 그 기린 그 씨처럼 이런 콘텐츠까지도 써본 사람, 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웹2, 웹3 얘기해봤자 그러면 이제 체스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웹3를 타깃합시다. 웹3 유저를 타깃합시다. 그러면 물어볼걸요? 웹3 유저가 뭔데요? 누군데요 그러면? 메타마스크를 써본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또 맨날 손바닥 찍어서 어디까지가 웹3에 체스님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차피 또 나눠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웹3로 합시다. 메타마스크라도 써본 사람은 일단 그럼 다 웹3 유저라고 합시다. 어차피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그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은 그냥 애초에 유저를 생각할 때는 웹2, 웹3 그냥 딱 버리고 그 세분화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낫다. 블루 형님 이 방송 들으면 도움 많이 되시겠네요. 회의하실 때. 네, 사실 이게 이 구분이 필요한 건 이제 그 아까 길버님 말씀대로 서비스 만드는 사람 입장인 거죠. 우리 뭐 MZ세대 구분하는 거 사실은 MZ세대 많이 얘기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뭐 무슨 이딴 용어를 쓰냐 이렇게 하지만 맞아. 그 기사 쓰는 사람들은 어쨌건 그 단어를 써서 뭐 구분하고 예전에 뭐 X세대니 뭔 세대니 뭐 3포 세대니 뭐 베이비붐 세대니 막 이런 구분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막상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의미가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 이 어떤 프레임이나 틀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막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그 구분될 필요도 없고 뭐 나는 뭐 있는 거 다 즐기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 진짜 MZ 세대들은 자기네들 MZ라고 하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냥
아재들이 괜히 MG야 MG 하는 사람들 다 그 아재래 꼰대. 나 MG야. 그러니까 MG자 꺼내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나누는 게 사실 뭐 재미 정도로만 그냥 재미 혹은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하면 좋은 거지. 막 그 우리의 주제 오늘 한 거는 진짜 유저를 구분해야 될까? 그럼 서비스를 내거나 뭐 할 때 유저를 구분해야 될까라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밤에 스태프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옆 사람 핸드폰을 보니까 나랑 똑같은데 키고 있는 거야. 그래 근데 이제 그때가 되게 초창기였어요. 제가 딱 사고 나서 한 주인가 2주 안에 딱 봤는데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 동네에서 볼 수가 있지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웹스 유저가 많아졌나? 이 생각이 들고 아씨 저 새끼도 하면 나 돈 조금 보는데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되게 다양한 네.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 꼭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그 이해가 상충되는 그 네.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참 간사하다 내가. 네. 인간은 다 간사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평 한번 해볼까요? 전 갑자기 떠오르는 것. 농구의 대중화, 웹3의 대중화. 뭐가 더 확률이 높을까? 이거 진짜 좀 아까 NBA 사례가 저는 진짜 좀 웹3랑 비슷하다고 느낀 게 저도 웹3 좋아하는데 뭐 메타마스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주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 친구 가족 다 포함해가지고 뭐 여기 안에서 모여 있는 사람 대놓고 모여 있는 사람들 외적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 중에 이걸 아는 사람 만나기가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기린 씨가 그 주변에 친구들 많지만은 NBA 좋아하는 사람 찾기 힘든 뭐 그런 것과도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웹3가 어쨌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농구 재밌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웹3 좋아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코인 오를 때는 야 이거 써봐 이러는데 죽었을 때는 망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NBA가 흥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런 기복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NBA는 이미 흥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 국내. 정확한 비유는 사실 국내 농구 KBL. KBL은 예 그렇죠. 농구 얘기 나와서 한 줄로 평 전에 이제 그 깨로 점퍼스 화이팅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NFT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좋아요. 플레이오프 지금 순위예요. 한 5위인가? 10개 구단 중에. 근데 지금 그 가입비 10억을 아직 못 내가지고 지금 가입비 10억 못 내면 플레이오프 탈락시켜버린대요. 그 자격 박탈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NFT 도입한 곳들이 좀 잘 되면은 뭔가 좀 좋은데 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으니 좀 안타깝다는 말씀 전하면서 제 한 줄 논평은 웹3를 규정짓는 것은 MG를 규정짓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그분 얘기가 맞네요. 그러면은 그 Z세대가 그 저기 중이병 걸려가지고 아니 왜냐면 MG세대 하는 분들한테 MG세대가 그럼 어떤 세대예요? 라고 물으면은 시원하게 답 못할 걸요. 적어도 자기는 아니니까 자기가 뭐 못 따라가는 어떤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MG세대라고 뭉뚱그려서 그냥 장난 삼아 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MG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라고 물으면은 사실 구분짓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용어적 그건 있겠죠.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까지를 뭐 MG세대. 그러면 뭐 우리도 다 MG세대인데 범위가 엄청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전적 의미 말고 언어적 의미 말고 실제로 통용되는 그 의미는 그렇게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MG세대를 규정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웹3도 똑같다. MG 호소인. 네? 호소인? MG 호소인.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웹3 호소인. 아니 난 파티는 못 꺼냈는데 근데 진짜. 아니 파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네. 나 근데 파티는 안 가고 싶은데 네. 자꾸 왜 내 돈으로 파티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이게 진짜 짜증나. 술도 안 먹는데. 웹2 웹3 이건 실질적으로 온라인 용어잖아요.
온라인인데 혜택이 오프라인이야. 웹3인데 혜택이 오프라인이고 이게 조금 뭔가 이게 안 어울리는 그런 게 좀 있기는 아, 하고. 그럼 강남에서만 해.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해야지 그래도 또 있어 보이니까.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저기 송도에서 뒷불령님이랑 같이 별도로 만듭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어떤 거요? 파티. 송도 그런 NFT를 발행을 해야겠네. 네 시만 계속 모여. 네, 알겠습니다. 발행 4개 발행해서 우리가 다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로킹 286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웹2, 웹3 뭐 재밌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뭐 꼭 막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MG 얘기하듯이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냥 뭐 주위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나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또 재밌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블로킹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